네, 이어서 채권 플로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임재균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임진규입니다. 네, 이번 12월 FOMC는 이제 비둘기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왔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키웠던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점도표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대한 시나리오 어떻게 짜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은,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지만은 굉장히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성명서에서 추가 긴축에 대해서 언급은 돼 있지만은 이전과 달리 any라는 이런 문구를 추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음을 시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장이, 굉장히 환호했던 부분은,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발언인 거죠. 사실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전 FOMC 전까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준은 이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즉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환호를 하면서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금리 금폭을 하락하라고 증시도 굉장히 좀 호조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연준의 이런 점도표, 그러니까 다플랏이라고 하는데 이 다플랏이 보면 이제 각각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들은 연준 위원들의 생각하는 내년 말, 그러니까 2024년 말, 2025년 말 금리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은 이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중에 중간값, 그러니까 가운데, 그러니까 19분이 계시니까 10번째 점을 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 내년 수준이 이 정도 금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금리 전망이 4.62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니까는 내년에 세 차례 인하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점도표 같은 경우가 3개월마다 새롭게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 점도표가 이제 이번 말고 지난 점도표가 9월에 발표가 된 건데 9월 점도표에서는 추가 한 차례 인상을 하고 나서 내년 두 차례 인하. 그러니까는 지난 9월과 비교했을 때 연준 위원들이 금리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하를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왜 이렇게 금리를 인하 전망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물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률, 그러니까 연준은 이런 점도표와 함께 성장률 전망도 같이 발표를 하는데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내년 같은 경우가 1.4%로 하향 조정이 되긴 했지만은 기존 1.5%보다 실질적으로 그 이유는 경기가 좀 부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올해 4분기 숫자가 워낙에 좀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한 영향, 결국엔 증가율,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증가율이기 때문에 올해가 높아지게 되면은 경제 규모가 더 커지더라도 내년에 증가율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기저효과로 조금 숫자가 낮아진 거 외에는 사실은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내년 그리고 2025년 6년까지 이제 4.1%로 이제 거의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물가 쪽 전망을 살펴보면은 헤드라인, 그러니까 전체 물가 지수와 그리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 모두 2.4%, 그러니까 내년 말에 2.4%까지 둔화가 된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지난 9월 대비로 0.1 그리고 0.2%포인트씩 각각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이, 뭔가, 물가가 둔화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금리를 인하한다. 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환호를 한 상황인 거고, 이게 그리고 또 보시면은, 내년에 세 차례도 세 차례인데, 2025년, 2026년까지 이제 점들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4년에, 인하를 연준이 시작을 해서, 2025년, 2026년까지 계속, 인하 사이클이 적어도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전까지, 채권 시장이라던가 주식시장을 억눌렀던 부분들이, 연준의 긴축이 지속되면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이 가격적인 이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할 때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9월 대비해서 금리 인하 분위기가 조금 잡혔고 연준의 계획대로 가면서 채권 시장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나리오 우선 3번 내린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준이 일단은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아질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매월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제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경우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한두 차례의 이런 금리 경제 지표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최근에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좀 시장 분위기가 단기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시장에서는 이미 내년 3월에 그러니까 두 번째 회의죠. 1월 말에 있고 그 다음 회의가 3월 달에 있는데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내년에 총 6차례의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시장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문제를 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긴 했지만은 점도표상을 보더라도 사실 금리 인하 횟수는 내년에 금리 인하 횟수는 3차례입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6차례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조금 이제 저희 전망도 기존에 계속 연준은 내년 3분기 그리고 총 3차례 인하 전망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준의 점도표도 저희의 이런 전망치에 부합하는 결과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 시장에서 3월까지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현실화되기는 무리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밝힌 논리는 결국에 물가인데요. 물가는 분명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 그러니까 물가의 둔화 속도를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거 비용이라던가,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메디케어 서비스 부분, 그리고 중고차 가격, 이런 가격들이 여전히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디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인 금리 인하 시기, 시장이 인하 프라이싱을 하는 거는 저희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는 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는 연준 같은 경우는 내년 3분기에나 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과 함께 사실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언제일지가 조금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연준이 굉장히 좀 완화적으로 가면서 원달러가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러니까 원화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죠. 1,300원에서 1,200원대까지 이제 내려가고 있는 점들은 분명히 물가에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한국의 소비자 물가에. 왜 그러냐면은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거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는 소비자 물가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의 인하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이야 시장에서 인하 프라이싱을 앞당기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의 인하도 내년 3월 3분기나 돼야지 조금 단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덕분에 연준과 시장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온도차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플로우는 KB증권의 임재균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